안녕하세요. 해외 축구를 전문 분석해드리고 있는 해축다나와입니다. 시청료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스포츠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댓글을 통해 무료 멤버방에서 99% 적중률의 픽을 받아보세요. 크레모네세는 최근 경기에서 상승세를 보이며 특히 밀란과의 원정 경기에서 역전승을 거두면서 전술적 완성도와 집중력을 증명했다. 프랑코 바스케스의 복귀는 공격 전환과 효율성을 높여주며 페데리코 보나촐리와 데니스 용센의 협력으로 중거리 압박 탈피와 박스 근처 마무리가 강화될 것이다. 또한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수비 안정성과 팀 뎁스가 보강되었으며 최근 10경기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에 집중력 유지가 중요한 경기임을 보여준다. 반면 사수올로는 개막전에서 나폴리에게 패하며 공격 전개와 수비의 안정성에서 약점을 보였다. 도메니코 베라르디와 안드레아 피나몬티는 득점 기회를 잘 만들어내지 못했고 중원의 크리스티안 볼파토가 상대 수비에 차단당하는 모습이었다. 최근 10경기에서도 1점차 승부가 많았고 제이이드제스와 라우루스 스켈예로프의 결장이 수비에 부담을 주며 불안정한 전환이 실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크레모네세가 공격 전환과 수비 안정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사수올로는 부상과 징계로 수비에 공백이 생겨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크레모네세는 빠른 공격 전개와 측면 활용으로 사수올로의 수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크레모네세의 승리를 예상할 수 있다. 엘체는 시즌 초반 두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수비의 중심인 야고 산티아고의 결장이 변수지만 여전히 주요 선수들은 출전 가능하며 공격에서 라파 미르와 헤르만 발레라 마르시아노가 활발히 움직이며 득점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팀의 전력 변동이 없고 체력적으로도 큰 부담이 없는 상태로 이번 경기 준비를 마쳤다. 반면 레반테는 시즌 초반 두 경기에서 모두 패배를 기록하며 불안한 출발을 했다. 수비진의 부상 이탈이 큰 영향을 미쳤고 특히 골키퍼 알폰소 파스토로와 미드필더 케르빈 아리아의 결장이 팀에 큰 타격을 주었다. 공격에서는 이반 로메로와 호세 루이스 모랄레스, 로저 부르게가 득점 감각을 유지하고 있지만 후반 집중력 부족과 수비 불안이 계속해서 문제로 남아있다. 양팀 모두 안정적인 수비 조직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 경기 패턴상 저득점 양상이 강하다. 엘체는 안정감을 바탕으로 공격 자원을 적극 활용하려 하지만 마무리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레반테는 공격적인 분전에도 불구하고 후반 집중력 부족으로 실점을 반복한다. 결국 이번 경기는 무승부가 예상된다. 크로닝어는 시즌 초반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며 특히 홈에서 강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3경기에서 1.67득점의 평균을 기록하며 공격 생산력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라파 미르와 헤르만 발레라의 활약이 돋보인다. 수비에서는 여전히 실점이 지속되고 있으나 팀의 전반적인 밸런스와 부상 선수 복귀, 이적생들의 투입으로 전술적 유연성이 확장된 점은 긍정적인 요소다. 반면 헤라클레스는 시즌 초반부터 공격력 부재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마리오 엥겔스의 부상, 지즈 홍캄프의 퇴장, 그리고 제프 레인마이너스 아들레이드와 사바 체스티치의 부상으로 공격 자원이 부족해졌고 원정 경기에서 득점 부족과 무득점 경기가 반복되고 있다. 수비는 강화된 부분이 있지만 공격 전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크로닝언의 공격을 막기 힘들다. 크로닝언은 다양한 공격 루트를 보유하며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헤라클레스는 전력 이탈로 인해 공격에서 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크로닝언이 선제 득점을 기록하며 경기의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헤라클레스는 수비 집중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따라서 크로닝언의 승리를 예상할 수 있다. 함부르크는 이번 시즌을 맞이하면서 대대적인 스쿼드 변동을 겪었고 새로운 선수들의 빠른 적응과 더불어 조직력이 한층 강화된 모습이다. 최근 5경기에서 로버트 글라첼, 바커리아타, 장마이너스릭 동패가 주축으로 활약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홈 경기에서의 성과가 꾸준히 이어지며 1점차 내 근소한 승부가 많고 조직적인 수비와 패스 정확도로 균형 잡힌 경기를 펼치고 있다. 바커리아타의 복귀는 큰 호재로 공격 전개에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크트 파울리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많은 변화를 겪으며 새로운 자원들이 팀에 합류했다. 공격에서는 요하네스 에게슈타인과 마우리스 등이 활약하며 빠른 측면 돌파와 다양한 득점 루트를 통해 공격 전개가 활발하다. 원정 경기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많았으며 최근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도 3-3 무승부를 기록했다. 그러나 리키-제이드 존스와 카롤 매츠 등의 부상으로 전력에 제한이 있으며 원정에서의 득점력과 수비 불안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이번 경기에서는 두 팀 모두 핵심 선수들이 복귀하며 전술적 측면에서 짧은 패스를 통한 점유와 빠른 측면 전환을 주요 전략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함부르크는 홈에서 실리 위주의 운영을 강화하고 장크트 파울리는 공격 전개에서 활기를 보이며 각 팀의 스타일이 잘 맞물릴 경우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기 어려울 수 있다. 전체적으로 박빙의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무승부를 예상할 수 있다. 레체는 최근 홈에서 저득점 경향을 보이며
수비 위주의 경기를 펼치고 있다. 공격 옵션이 안정된 상황에서 산티아고 피에로티의 출장 정지와 필립 마르치빈스키의 부상은 큰 타격이다. 최근 5경기에서 득점력이 떨어지고 슈팅 기회조차 적어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비 전환 시 집중력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인 창의성 부족과 속도에서 상대를 압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태다. 레체는 실점 억제와 역습을 주요 전략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AC 밀란은 라파엘 레앙과 산티아고 히메네스의 결장이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 두 선수는 득점과 공격 포인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부재는 공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크리스티안 풀리시치와 노아 오카포가 잔여 자원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미드필드에서 루카 모드리치와 사무엘레 리치 등이 활약하고 있다. 원정에서의 경기는 여전히 1점차 승부가 많고 AC 밀란은 체력 부담과 주요 선수 이탈로 인해 대승이나 대패의 시나리오는 적어 보인다. 이 경기에서는 양팀 모두 득점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레체는 공격력 한계를 감안해 실점 억제에 집중하며 AC 밀란은 전력의 우위를 점할 수 있지만 결장 선수들의 영향이 분명히 존재한다. 양팀 모두 한 골씩 주고받으며 승부를 가리지 못하는 무승부가 가장 현실적인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무승부를 예상할 수 있다. 랑스와 브레스트의 경기는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구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랑스는 파쿤도 메디나와 마르틴 사트리아노의 결장으로 수비와 공격 모두에서 전력 손실이 뚜렷하다. 특히 공격 전개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최종 마무리에서 결정적인 선수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측면 오버래핑과 빌드업의 안정성은 있지만 공격의 파괴력에서 한계가 있어 경기 후반 상대에게 흐름을 내줄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랑스는 홈 경기에서 근소한 차로 승부를 펼치는 경향이 있고 수비 집중력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크다. 브레스트는 최근 전력 상실 없이 안정적인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격 전환 속도와 중원 장악 능력에서 강점을 보인다. 기대 득점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다양한 득점 루트를 가질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특히 중거리 슈팅 허용률이 높아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브레스트는 빠른 역습을 통해 효율적인 마무리를 시도할 것이지만 랑스의 수비를 뚫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두 팀 모두 1점차 승부가 많았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특히 두 팀 모두 공격 효율이 제한적이고 한두 번의 기회가 경기를 결정짓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랑스는 홈에서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추구하고 브레스트는 원정에서 불안정성을 극복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무승부가 가장 가능성 높은 결과로 예상된다. 레스터시티와 버밍엄시티의 경기는 전반적으로 레스터시티가 공격적인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레스터시티는 마르티 시푸엔테스 감독하에 공격적인 전술과 다채로운 공격 패턴을 활용하며 특히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빠른 전환과 세트피스에서의 창의적인 접근이 돋보입니다. 공격진에서 조르단 아이유와 아부들 파타오, 스테피 마비디디가 주요 득점 자원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마비디디가 복귀해 공격의 폭발력을 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수비진에서 해리 소타와 빅터 크리스티안센의 결장이 여전히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버밍엄 시티는 원정 경기에서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을 주무기로 삼고 있으며 제이 스탠스필드와 백승호, 후루아시 다이치 등의 선수들이 측면에서 활발히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반전 체력 우위와 빠른 전환을 통해 레스터시티의 수비 라인을 공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 자원인 스콜라이트의 장기 부상으로 선택지가 제한된 점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레스터시티가 좀 더 안정적이고 세밀한 공격 조합을 활용할 수 있고 홈 경기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버밍엄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경기 막판까지 치열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레스터시티 승입니다. 발렌시아는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큰 변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입니다. 주장의 결장호세 가야과 수비의 핵심 자원인 티에리 코레아의 부상은 발렌시아의 수비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가야는 측면 안정성과 세트피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선수여서 그의 부재가 더 큰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진에서는 루이스 리오아가 최근 득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아르나우트 단주마와 디에고 로페스가 공격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진의 불안정성과 전환 속도 저하가 경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헤타페는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왔고 최근에는 미드필더 산크리스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복귀한 키코와 후안미의 활약으로 중원과 측면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수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드리안 리소아보라 마요랄이 최전방에서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헤타페는 전반적으로 역동적이고 공격적인 전개를 선호하며 선제 득점 후 견고한 수비로 경기를 운영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원 싸움과 역습 상황에서 발렌시아의 수비 라인을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양팀은 경기를 치열하게 진행할 것이며 각 팀의 수비 집중력과 공격수들의 결정력에 따라 경기가 결정될 것입니다. 최근 득점이 적고 수비적인 패턴이 반복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무승부가 가장 가능성 높은 결과로 예상됩니다. 이상 오늘 해외 축구 경기 분석 모두 꼼꼼하게 해드렸습니다.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며 혼자 분석하기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댓글을 통해 무료픽 멤버방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